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조선경비대, 이 조선경비대를 바로 공산당들이 조선경비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좌절돼가지고 청주케란 조직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군의 간첩 조직을 뿌리를 박은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80, 5.18을 일으켰던 청주케 회원들하고 그리고 김대중이 집권해가지고 연달아서 국정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청주케 회원들이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주로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을 먼저 보유를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당선인 신분 때 정권 인수를 하기 위해 인수팀을 꾸립니다. 그 인수팀장에 누가 지명되냐면 바로 이종찬이가 지명이 되는 겁니다. 이종찬이는 육사 출신 청주케 회원으로서 중앙정보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종찬이가. 그런데 이종찬이는 그 직전에 하나회가 신군부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할 때, 그때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정당의 주요한 요직을 다 해먹고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김대중이가 당신이 인수팀장 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했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지하당의 같은 조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선포했을 때 이종찬이와 김대중이가 쿠데타를 모의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보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깊은 지하당의 동지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종찬이를 정권 인수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인수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첫 번째 정보기관의 장,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습니다. 안기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종찬이가 안기부장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옆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었었던 김홍일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안기부의 모든 사항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김대중이가 재야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원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성이고, 또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는 엄삼탁이라는 사람까지도 김대중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김대중 동교동 자택에 끝에 가면은 안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가. 따로 무슨 별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집의 한쪽을 안가로 사용하면서 매주 거기서 정보부의 동향을 보고를 받은 거죠. 김대중이가. 이것은 북한과 달리 자신이 직접 운용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김홍일은 이 중앙정보부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있던 인물로서 안기부 권한을 이어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종찬이가 책임자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모든 간섭을 다 김홍일이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이와 김대중이 바로 이종찬과 정성홍이 어떤 관계냐, 1980년 5월 18일 날
대검사령부에 의해서 두 사람이 국가 내란 혐의로 체포돼 갈 때 이종찬이가 김대중 신문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김대중의 뒤를 다 봐준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의 뒤는 바로 정성홍이가 바깥으로 다 풀려 나올 때까지 사식을 제공하면서 뒤를 다 봐줬던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바로 김홍일이가 중앙정보부를 다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안기부를 인수할 때 앞장을 섰던 것이고, 그때 바로 구 정권,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제 곧 정권이 바뀌니까 잘려나갈 그 사람들이 대비를 했던 공작이 바로 총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총풍 사건은 김대중이가 직접 자기가 이 민주당 쪽에서 고소를 한나라당을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맞는 것처럼 이해창이가 총을 쐈다 안 쐈다 돈을 줬다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기부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벌렸던 공작이었는데 거기 바로 이종찬이하고 김홍일이가 걸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 이해창이가 원래 대법관 출신인데다가 법에 밝으니까 재판을 할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궁을 다시 그 안기부 쪽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추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쓴 게 바로 최인수라는 사람, 북한 최인수라는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지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 게 지금 망해서 욕모양 욕골로 돼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국과 북한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인수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최인수를 김대중의 국정원이 중국에 가서 제3국인 중국에 가서 또 중국 사람도 아닌 제3국인 북한 영혼을 안기부로 강제로 납치해다가 고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풍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공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종찬이하고 김홍일이가 그렇게 알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공작원들이 그렇게 잡아다 고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속은 겁니다. 최인수라는 사람은 총풍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김정일이의 외화벌이꾼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굉장히 어렵고 200만이 아사자가 나고 이렇게 힘든 시절에 돈이 없을 때 김정일이에게 외화를 공급했던 중요한 인물을 띈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미 많은 돈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최인수는. 대한민국 사람도 그 당시에 현금 1억 원을 갖기가 힘들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최인수가 그 당시에 현금 1억 원을 대한민국의 미수금으로 갖고 있을 때입니다. 미수금으로. 그 정도로 그는 북한에서 부자였었는데, 이 사람을 안기부로 잡아다 고문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들자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고문실자들은 눈을 보고 압니다. 이게 진짜 모르는지 버티는 건지. 진짜 모른다고 판단해가지고 좀 기다려 해놓고 옆방에서 회의를 하는 사이에, 이 사람도 공작원 출신인데 얼마나 신출귀몰하겠습니까? 바로 도주를 해가지고 일단 택시를 타고 한나라 당사로 도주를 했는데, 그날 토요일이라 당직도 없이 문 닫고 가버린 겁니다. 이 한나라당을 주로 그 당시에도 뭐 꽃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먹고 노는 당, 꿀 빠는 당,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당직
당직자 한 명 없이 샷다를 내려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최인수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택시비도 없어.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중앙일보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앙일보사로 갔더니 거기는 당직자가 있어가지고 당직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직자가 택시비를 줘서 보내고 수치실에 좀 기다려. 왜냐면 오늘 내야지 출근을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해갖고 당직실에서 보호를 해줬고, 그 당직실에서 보호가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회장이 출근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담당자가 이철호라는 기자인데, 젊은 기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북한 사람인데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도망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기부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찾는 사람이 있냐 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기부에서는 이종찬이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걸 놓쳤으니까 큰일 난 거죠.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정보기관에서 제3국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을 납치해다가 고문을 했다가 놓쳤어. 이게 신문에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인사라고 전 세계에다가 자랑을 했던 김대중이는 끝나는 거죠. 김대중이는. 그런 상황에서 딱 중앙일보사에 연락 오니까 불이 나게 가가지고 최인수를 인수를 일단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최인수를 때릴 수가 없죠.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앙일보사의 입을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앙일보 관계자들 위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회장을 회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중앙일보 회장을. 그런데 그 주에 당연히 홍석천 회장은 삼성 총수인 이건희 회장한테 그 사실을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그 보고를 했고,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팀이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부는 중앙정보부보다 더 정보력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총수가 자기 정보팀들을 가동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최인수 사건을 일본의 비밀리에 통보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을 안기부로 납치해서 고문했다.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자 일본에서는 일본 정보부가 그 사건을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일본 수상 오부치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 거죠. 수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김대중 오부치 회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날 최인수가 그렇게 돼가지고 8월 2일 날 오부치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사이에 중앙일보에서 삼성으로 보고가 되고 삼성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일본 내 미고가 됐고 일본에서 일본 정보팀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부치 수상한테 통보를 했고 아주 긴박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서 8월 2일 날 김대중한테 오부치가 전화를 해서 회담하자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한국과 일본의 신업협정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김대중의 사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정이 딱 한 달 만에 결정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놓고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연막을 친 겁니다. 많은 바로 그것이 이 최인수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일본이 요구했던 독도를 넘겨준 겁니다. 당시 안기부에 있던 요원들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가 들었는데 신호협정이라는 것은 독도 수역,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독도 수역을 한국만 단독으로 관리했는데 독도 수역을 일본과 공동 수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공동 수역 안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면개혁으로 독도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또는 어떤 그 이면으로 써준 한일 간의 비밀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보거나 또는 공작원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벌써 그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수역이 그렇게 넘어간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인수 사건이 일단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일본에 넘겨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 해군이 독도 방어 훈련하면 직접 군함을 몰고 와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일본이 요구했던 이런 신호협정을 민주당이 99년 1월 초에 시무식을 가장해가지고 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국가 간의 협정을 날치기로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날치기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간의 협정은 여야의 협조로 세미나를 열어서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를 해서 비준을 해준 겁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독도를 팔아먹은 거를 날치기로 통과해주고 덮어준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착 외국, 이런 말을 퍼뜨려서 마치 자기들은 일본을 비토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세력들이 일본에 붙어가지고 아부를 떠는 토착 외구다, 토착 외구다, 이렇게 지금 역선전을 해서 피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알려드릴 목적이 하나고, 근데 이 사실을 중국이 알아버린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최인수가 신호협정이 비준이 끝나서 발효되니까 최인수를 죽일 수도 없고, 최인수가 귀순하려도 안 하고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최인수를 돌려보내주기로 결정을 해서 최인수한테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줍니다. 여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화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받아간 돈 미화 10만 달러, 그때가 IMF 때예요. 국민들 금방 이제 다 걷어갈 텐데 그때 10만 달러 딱 줘가지고 최인수를 납치해온 역순으로 보내버립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보도가 나중에 된 것은 신동아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신동아. 왜 그러냐면 동아일보 회장이 언론세무 사찰을 당하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그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쪽에서는 한이 맺혀가지고 최인수 사건을 신동아에다 몇 장 좀 나름대로 보도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최인수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4차장인 문상희가 돈 10만 불, 그 다음에 주민증, 한국 여권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을 역순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공작 세계나 또는 또 공작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취재했던 언론에는 중국 정보부에서 체포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우리 쪽 공작원들이 밀고 간 겁니다. 저놈 잡아라. 그 사실은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공작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최인수가 붙잡혀가지고 중국 정보부에서 최인수를 고문해 보니까 뭐 엄청난 비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한국 정보원들이 중국에 와서 북한 사람을 납치해가? 이놈들이 간이 곱구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또 중국 정보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어?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정보부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외교 문제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한국 정보부를 손아귀에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한 결과 결정적인 시간에 한국 정보원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보부가 갖고 있는 한국의 정치 정보를 다루는 관리, 이거를 중국 정보부가 뺏는 거, 여기에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네, 이종찬이 저놈이 공작 실패했으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해서 이종찬이를 잘라버리고 그 후임으로 천용택이를 임명하는데, 이 천용택이도 또 천주교 회원입니다. 그냥 아주 뭐 간첩들만 골라서 지금 이제 국정원장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천용택이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취임식 날 취임사를 막 읽고 있는데 비서가 쪽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취임사를 읽고 있는데 쪽지를 줘서 보니까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요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런 메모가 딱 와 있으니까 천용택 원장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을 행사를 끝내고 보고를 받아보고 우라가침인 거죠. 자기를 구렁텅이에 지금 빠뜨려 놓은 겁니다. 국정원장을 시켜줘서 좋은 자리를 줬는 줄 알았는데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수습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종찬이는 국정원에 자기를 감시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남겨놓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천용택이가 김대중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은 거죠. 가서 수습을 하고 비밀을 지켜라,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이런 얘기를 듣고 99년도 5월 말경 한 20일에서 뭐 한 2, 3일 이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을 시작하는데 약 10일 정도 협상을 한 다음에 구속됐던 안기부 직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정원 되겠죠. 국정원 직원들하고 정보사 요원들 수십 명을 다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때 언론 보도에서는 어떻게 보도됐냐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에 절대로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지 않는 각서를 쓰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들을 모두 데리고 귀국했다, 이렇게 밝혀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보사 요원이 정보사 요원 블랙리스트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뭐 북한 요원한테 넘겼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렇다면은 천용택이가 각서를 쓰고 다시는 국정원 요원들이나 정보사 요원들을 중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그 내용하고 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용택이가 그 당시에 모두 구속됐던 정보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당시에 안기부 요원들 입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후속 사건으로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정원에서 하나하나 국정원의 임무를 포기하는,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그 제약들이 국회에 의해서 계속돼가지고 지금은 간첩 수사도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정원의 국가 정치 정보 주권을 갖고 있으면 국정원이 이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최인수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고, 그 중국에 넘어갔을 때 1999년도 5월 말에 천용택이가 사인을 해주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작전을 수립해가지고 2000년도에 김대중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만들어라. 이런 지령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연구소가 민주당의 한 기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두 번, 세 번 이름을 바꿔서 지금 뭐냐? 민주연구원입니다. 그게 민주연구원. 그러면서 바로 국정원 안에 또 다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것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국정원 안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런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중국의 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물러가면서 국정원의 힘을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된 기술들을 다 중국으로 가져가고 한국에 발전할 수 있는 정치 행위를 모조리 다 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중국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거, 최소한의 것만 조치를 취해주고 나머지는 성장 동력이 커지지 못하게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중국 대사와 이재명의 만남 사진,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지만 또 그 사진을 볼 것 같으면은 일국의 야당 대표가 일개 대사한테 부침거리는 그 사진, 그게 바로 중국 총독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손용택 이하 그 다음에 임동원 원장에 의해서 이 북한이 한국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제보받아 가지고 최인수를 고문해서 더 많이 알아내고 최인수를 채용한 다음에 북한이 행동하는 걸 기다렸다가 행동이 끝나니까 바로 제1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김대중이를 소환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사는 제1연평해전이라고 꾸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사가 아니라 대충 두들겨 맞고 김대중을 소환해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의 빌미가 된 사건이 바로 제1연평해전입니다. 이 제1연평해전을 일으켜가지고 님자 김정일이가 직접 김대중에게 연락해서 님자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대중은 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갖고 과연 북한이 나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김경재라는 사람을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보내고 뒤로는 국정원 차장들을 비밀리에 북한에 파견해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한민국과 미군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작게 5027-98 그 당시 최신 버전을 통째로 갖다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기본적으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에 대해서는 핵심 이거 뿌리가 이 사건입니다. 뿌리가. 그리고 나서 임동원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의아해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임동원이가 5.18 김대중 여단 병력이 대략 5,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거를 10만 명으로 키우는 그런 공작을 또 벌입니다. 바로 그것이 임동원 원장이 기획한 5개의 게이트 사건이에요. 그 중에 딱 하나가 진승현 게이트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정성홍이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다 덮어버리지만
그때 그 자금으로 김대중 여단 병력이 10만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이 10만 명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노조, 뭐 전교조 이런 데로